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는 정부와 서울시 사이의 엇박자도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정부가 서울 전역을 토호제로 묶은 다음 날 서울시는 오히려 규제 철폐 방안을 내놓은 건데 여당에서는 오세훈 시장 흔들기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관련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오르는 집값을 잡으려면 공급밖에 없다. 빠른 공급이 왕도다. 어저께 정부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정비 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이 군데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속도가 더뎌진다는 거고 마음이 몹시 무겁고 곤혹스럽습니다. 당 대변인님, 여당에서는 오세훈 시장 비판에 좀 집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재개발, 재건축 단지에 이 속도가 더뎌진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계속해서 이 임기하는 동안 그러면 얼마나 속도를 냈습니까? 부동산 정책은 실책이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과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시급하게 이 해제를 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고공행진하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한 달 만에 그 정책은 철회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부동산 정책의 적임자라고 본인이 시장으로서 서울 집값의 안정화에 기여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번에 정부 정책에 나온 거는 기본적으로 강남 그리고 마용성 그리고 분당, 판교의 집값 상승이 아주 굉장히 고공행진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시장 정책이 안 나올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현행 규정상 서울 경기가 같이 묶여야 되는 왜냐하면 이게 지자체장의 권한과 이 정부 부처의 권한이 달라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가 미흡했기 때문에 이 서울이 전체로 묶인 거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향후적으로 좀 풀겠다라는 입장도 내놓고 있어서 오세훈 시장의 말에는 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부장부장님, 근데 이게 이제 뭐 정책적인 걸 떠나서 내년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특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또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잖아요. 그걸 두고 민주당과 오세훈 시장 간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실제 이 국민들의 어떤 주택 보유 또는 주택 공급에 관심이 있다라기보다는 누가 오르냐, 지금 이 부동산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정부 입장이 오르냐, 아니면 공급을 좀 신속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오세훈 시장의 주장이 오르냐, 이것이 지금 대척점에 서 있거든요. 그런데 과거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이 부동산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부동산을 구매하고 팔고 이런 보유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신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볼 수 있는 기대 이익이 높기 때문에 부동산이 실수요에서 투기 수요로 좀 확대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규제도 중요하지만 보유에 따른 부담을 늘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동산 대책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보유세를 인상하게 되면 모든 국민들에게 해당이 되다 보니까 전국 선거를 앞두고는 절대 보유세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런 근본 모순을 놔두고 자꾸 임기 응변적인 이 부동산 대책을 만들다 보니까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 시장은 지금 신속한 공급책을 계속 주장해 오고 있었고 지금 이재명 정부는 신속한 공급보다는 이 규제를 통해서 부동산 투기 수요를 잡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두 양립하는 대책에 과연 국민들이 특히 서울 시민들이 누구의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정부 중반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의 판세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실제로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포기한 것 아니냐 뭐 이런 말까지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규제 지역에 포함된 이른바 노도강 중 한 곳이죠. 서울 도봉갑에 지역구를 둔 김재섭 의원이 전한 지역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보통 24평이 6억 한 8, 9천 정도 거래돼 있었거든요. 6억이 지금 금매 나온 거 있어요. 여기는 금액이 많이 오른 것도 아니고 이제 여기는 실수요가 있는 곳이에요. 진짜 약간 뭐 억울한 입장이죠. 그 발표 나고 이 재건축 그 단지의 추진위원장님들한테 전화가 엄청나게 왔어요. 30년, 40년 재건축 기다리고 있는 게 그게 무슨 투기나 어떤 뭐 시세 차익을 노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되게 오래된 아파트 단지다 보니까 그거 사실상 그거 다 막아버린 거거든요. 좌절도 하시고 저는 그냥 서울을 포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이거는.
네, 장 변호사님, 네. 들어보면은 김재섭 의원은 부동산 계엄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과도한 그 지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김재섭 의원은 오세훈 시장을 강력하게 지지하고 지원하고 있는 정치인으로 분류되고 있고,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이 활용 소재로 삼고 있는 부분이 다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시장의 동향, 물론 강북 집값 같은 부분은 오히려 하향세를 보였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내놓은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부동산 불패 신화가 있습니다. 이게 자본시장 건전성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럼 주식시장으로, 다른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설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선 비판의 목소리를 계속 냅니다만 문재인 정부 때 여러 차례 냈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셨습니까? 그때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있는 겁니다. 시장에 대해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 있다라고 객관적으로 판단이 되면 강력한 정책으로 방어를 하고 시장의 흐름을 보겠다. 이 부분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간헐적으로 정책을 내지 않고 강력한 효과 수단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민찬 부위원장님 의견도 들어볼까요? 저는 민주당이 좀 번지수를 잘못 짚고 있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요. 이 정치 논리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대책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거세요. 우리가 좀 전에도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싱크를 봤잖아요. 거기서 나온 얘기가요. 주택 공급으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얘기하는 발표에는 공급 문제 해결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정비 사업을 통해서 집이 입주하기까지는요. 최소한 8년에서 10년 정도가 걸려요. 그러면요. 과거에 지금의 입주 물량은 과거 박원순 시장 정부에서 집권 시기에 일어났던 것이에요. 근데 저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요. 박원순 시장 재임 당시 정비 사업 263개 지역구가 있었거든요. 사업 시행 인가가 난 곳은 30%가 채 안 됩니다. 대신에 132곳의 구역을 해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주 물량이 대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입주난이 발생하는 거고, 그래 그 이후에 취임한 오세훈 시장이 어떤 패스트트랙 같은 신속통합기획이라는 다시 제도를 설계해서 지금 빠르게 지금 재건축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럼 민주당이 이 선거 전에 돌입하면 이 토론회에서 이 문제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너무 눈 가리고 아웅식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실 이번 대책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팬카페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와 비슷한 규제하면 또 정권을 내줄 수도 있다. 모두가 욕한다. 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인철 소장께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물론 정책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대책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첫 단추는 좀 잘못 깨졌다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사실은 원죄가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도 있는 것도 맞아요. 토지거래 지정 해지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굉장히 좋지 못한 시그널을 준 것도 맞지만 예.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 27번에 걸친 규제로 인해서 인허가 착공이 늦어졌습니다. 지금 입주 물량 부족한 게 이전에 허가를 안 해줬기 때문이에요. 왜냐? 주택보급률 100% 넘는데 왜 구태여 공급 부족하다고 하느냐? 전세 끼고 살면 갭이 투자다라고 하면서 규제 강도를 더했어요. 예. 지금 뭐 규제가 아니라 공급으로 잡겠다라고 했는데 앞서 15 대책, 세 번째 대책이 97 대책을 날려버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적으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장 무주택, 이게 지금 주민의 이제 주거 사다리기를 내팽개쳤다. 우리가 갈 수 있는 거 6억 이하, 서울 6억 이하 주택은 10%, 15% 내외예요. 우리는 서울 외곽으로만 가야 된다는 얘기냐? 당장 불만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 전세난이에요. 가장 시급합니다. 이렇게 공급을 옥죄해 놓으면 전세난이 심하게 되면 전세 인상분은 그대로 월세로 갑니다. 이게 경기 위축이에요. 예. 지금 돈을 계속해서 풀겠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부동산은 돈으로 가지 않고 주식으로만 간다? 그건 오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지금 여야 정 그리고 이제 서울시까지 마찬가지예요. 서울시까지도 단기적으로 공급을 어떻게 늘릴 것인지. 이게 재개발, 재건축의 문제가 아니라 다주택자들의 주택을 어떻게 하면 매물로 내놓을 수 있는지, 전세시장 안정을 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지, 그리고 지방 미분양은 지금 굉장히 심각해요.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아무도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는 논란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저희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